안녕하십니까. 링크 플러스 사업 첨단 보안 양성반 성과 포럼 발표를 맡게 된 경찰항공보안과 이영석 교수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지금 어려운 입시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대학 관계자분들께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링크 플러스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서 이런 힘든 상황을 모두가 잘 극복해내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우리 그 첨단 보안 양성반 성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순서는 첨단 보안 양성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채용 약정 산업체에 대한 간략적인 소개를 하고 전반적인 교육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 성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보안 양성반의 추진 배경과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는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환경 변화 속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보안 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그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현장 실무 능력이라든가 또 적절한 대응 능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입 사원들에 대한 요구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교육 환경에 대한 한계성, 그리고 대학 교육에 대한 어떤 부재,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체 요구도를 적절하게 다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죠. 그래서 우리 경찰항공보안과에서는 링크 사업을 통해서 채용약정 산업체의 요구도를 반영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이제 재학생들의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를 시켜서 결국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보안 요원으로서 이제 채용을 확대시켜서 취업률을 강화시키고자 이 링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 인력에 대한 공동 양성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들과 채용 약정 산업체와 상호 그러니까 협약 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 산업체에 요구하는 그런 용도에 맞는 교육 환경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 환경 속에서 첨단 또는 최신의 새로운 기술들을 보급하고 또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목을 개발해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체제로 우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채용 약정 산업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 산업체입니다. 우선 ADT 캡스입니다. ADT 캡스는 1971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우리나라 보안 산업체의 한 역사의 획을 그은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원수는 2021년 기준에서 4,700여 명이 되고요. 종합경비라든가 보안경비 시스템 관리를 주요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은 7,440억 원 되는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KT텔레캅입니다. KT텔레캅은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로서 사원수는 2,70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KT그룹의 계열사로서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매출액은 3,300억 원 정도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먼 TSS 회사는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는 2,400여 명 됩니다. 휴먼 TSS는 삼성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의 모든 시설 경비를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약 1,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발렉스 서비스는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로 사원수는 5,700여 명이 되고요. SK 하이닉스 우리나라의 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 회사의 시설 관리를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2,550억 원 정도가 되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4개 회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제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상당히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운영입니다. 여기에 대한 절차, 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운영의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체육약관 산업체하고 최초의 이제 세계 산업체랑 협약을 했었고 2020년도에 발렉스 서비스와 한국항공보안교육원이 추가로 협약이 맺어지면서 총 5개 산업체와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취업은 4개 업체랑 이제 취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이들 산업체와 협약을 유지하면서 연차별로 매년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을 해서 정규 과정과 비정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요구하는 어떤 교육과 훈련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어떤 절차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육 운영에 대한 교육 과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학과에서는 대학 내에 있는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를 준용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육 운영의 내용에 대한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정규 과정은 총 5개 과목을 운영을 했고요. 일단은 이제 2학년 1학기 때 검색 장비 운영 관리를 우리 휴먼 TSS에서 전담을 해서 엑스레이 검색이라든가 문형 감지기에 대한 실습 교육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 때 관제출동 대응 실무에 대한 수업은 ADT 캡스에서 전담을 해서 3학점 3시수로 경보 신호 관제 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 이제 다음 학기로 넘어가서 응급구조 대처 실무는 대한적십자사 응급구조 응급처치 강사 과정과 연계해서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했고요. 출동 보안 차량 운영 관리는 KT 텔레캅에서 전담을 맡아서 보안 차량 기초 운행에 대한 또 이제 도로 주행에 대한 기본 안전 운행이라든가 이런 주행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면접 스킬은 대학 내에서 CS 리더십 센터에서 운영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보안 환경 변화에 따라서 선발이라든가 면접 방법도 많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AI 면접이라든가 뭐 집단 면접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면접 기술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안 면접 스킬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정규 과정입니다. 비정규 과정은 보안 직무 스킬 업 프로그램 그리고 보안 안전 심화 교육 또 현장 견학 및 교육 등 총 6개의 그룹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로 더 뒤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주요 성과는 교육에 대한 시설 환경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또 학생 선발 정규 과정과 비정규 과목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이외에 이제 교원 연수 그리고 이제 결과로서 취업률과 성과 결과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 어떤지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시설 및 환경 개선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5년간 뭐 통합 관제실을 구축했다던가 무인 경비 시스템 뭐 CCTV를 설치를 하고 보안 드론을 구매를 해서 첨단 보안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실무적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이라든가 삼성, SK에서 필요한 양방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구매해서 새로운 어떤 도입된 기술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CBT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역량으로서 회사에 들어가서 더 많은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선발입니다. 학생 선발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총 3개의 업체가 선발 면접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 내용은 기본 요건 심사에서 20점 그리고 면접 평가에서 80점으로 기준을 두고서 선발하였고 선발 인원은 2017년도에 12명, 18년도에 13명,
19년도, 20년도에는 각각 14명, 그리고 마지막 연도 21년도에는 무려 26명이 선발이 돼서 전체 79명이 선발돼서 대부분 다 취업에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교 과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학년 1학기 때 엑스레이 검색 장비와 관제 출동 대응 실무를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 검색 장비는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조작하고 또 방사선에 대한 안전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우리 그 관제 출동 대응 실무에서는 긴급 출동에 대한 부분, 또 경보 신호에 대한 관제 방법, 그리고 오경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때에서는 응급처치 실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보안 요원이다 보니까 그들이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그리고 또 신속한 처치를 위해서 뭐 심폐소생술이라든가 AED 사용법, 그리고 의료 장비 활용 기술, 이런 것을 통해서 응급처치 강사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연계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출입 보안 차량 운용 관리에서는 출동 차량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렇지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기초 운전과 도로 주행하는 방법,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안 면접 스킬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이제 대기업이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AI 면접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또 면접에 대한 자세, 방법, 또 모의 면접을 통해서 이런 불안 요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을 시키고 향상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정규 프로그램입니다. 비정규 프로그램 중에서 보안 스킬업, 보안 스킬업에서는 총 4가지 또 작은 세부적인 프로그램 운영했는데요. NCS 직무 동아리 활동입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우리 학과에 또 체험 오는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연계 교육 기부 활동을 했었고, 또 FSP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했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또 무도 단증 심사와 무도 대회 참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이제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경학 합동 방범 순찰 활동을 통해서 우범 지역의 순찰 방법, 또 범죄 예방 활동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실질적인 교육을 받게 이렇게 좀 하였습니다. 보안 직무 스킬업은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뭐 방범 순찰 활동부터 해가지고 대회 참가, 또 무도 단순 취득,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서 전체 이 5년간의 참여 인원은 607명이 참여를 했고 204시간 동안 이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정규 프로그램 중에서 보안 안전 심화 교육입니다. 보안 안전 심화 교육은 총 5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우선 출동 보안 차량 안전 교육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 운전 기술과 사고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운전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전 법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했었고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에서는 시설 경비 실무를 통해서 보안 요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 검색 요원 초기 과정을 통해서 반입을 허용하거나 반입이 금지되는 물품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걸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응급처치 강사 과정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위급상황시 행동 요령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수상안전 교육을 통해서 수상 구조, 또 장비 구조 교육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안 안전 심화 교육은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다양한 그 안전 자격증, 안전 교육, 그리고 안전 법규, 또 뭐 응급처치 교육, 또 기초 보안 요원 초기 교육 등 다양한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총 437명이 참여해서
672시간 동안 운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직무 향상교육입니다. 보안직무 향상교육은 보안요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 상식과 기본 지식들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보안직무교육은 민간경비론, 경비업법 등 보안요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기본 상식을 배울 수 있도록 했고요. 기초체력 증진 교육을 통해서 보안요원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체력, 24시간 보안 태세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체력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민체력 100 체력 측정 평가 종목을 통해서 이제 기본적인 체력을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보안 직업 예절과 보안 면접 스킬을 통해서 자기소개 쓰는 방법, 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가지고 면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보안 직무 향상 교육도 200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다양한 이제 교과목 운영과 기초 체력 또 보안 직업 예절 교육 이런 것을 진행을 하였고요. 참여 인원은 총 793명 그리고 600시간 동안 운영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체 견학 및 교육입니다. 산업체 견학 및 교육은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이 약정 산업체에 대한 견학이고요. 국가보안기관에 대한 견학, 그 다음에 엑스포 박람회, 그리고 실탄 사격, 체험 이런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개 산업체에 대한 견학과 또 실제 가서 현장 지도자와의 어떤 미팅을 통해 가지고 산업체 근무 현장과 또 조직에 대한 조직 문화 그리고 보안 운영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또 청와대나 국정원과 같은 국가 중요 시설 보안 기관의 견학을 통해 가지고 국가 기관에서는 보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했고요. 또 세계보안화 엑스포라든가 한국산업안전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최첨단 보안 무기들이 보안 장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체 견학 및 교육은 뭐 실제 이제 채용 약정 산업체 견학, 뭐 보안 엑스포에 대한 견학, 그리고 국가 기관에 대한 견학을 하게 되었고요. 또 2018년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안 먹죠 이게? 잠깐만 정지 좀 시켜주시겠어요? 아니 지금 이거 페이지를 못 찾았겠어요. 지금 페이지가 지금 갑자기 잠깐 좀 끊어주시겠어요? 아니 페이지를 못 찾겠다니까 페이지를요 지금. 아니 페이지가 왜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지? 잠깐만요. 이게 마우스. 아니 왜 갑자기 엉뚱한 데로 넘어가 페이지가? 아니 놔두시죠.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아까 어디까지 했지? 여기까지 했고 여기 연문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고 10시간 했고 그렇지 여기 다음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 다음에 엉뚱한 게 나와가지고 내가 좀 당황했네요. 여기서부터 바로 하면 된다고요? 네.
네, 다음은 산학협력 지원 활동입니다. 산학협력 지원 활동에서는 교수학습 지침서를 개발하거나 외부 인사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거나 산업체 추가적인 MOU 체결, 그리고 현장 전문가 회의, 또 산업협력 엑스포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된 내용들 상당히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뭐 교수학습 지침서를 개발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이제 교육 운영에 활용을 했고요. 또 외부 인사 활용을 통해 가지고 현장 전문가들을 수업에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수업에 좀 더 저기 그 생동감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 2019년도에는 교육 과정을 새로 이제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과정을 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도입하거나 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이제 좀 삭제시킨다거나 이런 교육 운영을 좀 더 이제 개편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었고요. 20년도에는 채용 약정 협약제를 또 추가로 협약해서 발렉스 서비스라든가 한국항공보안교육원과 추가로 이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뭐 현장 시뮬레이션 교육 FSP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재학생들의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산학협력 지원 활동을 통해서 참여 인원은 552명이 참여를 5년 동안 하였고요. 시간은 이제 673시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채용약정 산업체 이제 특강입니다. 특강은 채용 약정 산업체 총 4개 산업체에서 각 산업체별로 직무에 대한 어떤 소개, 그리고 또 조직의 문화에 대한 안내,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새로운 채용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이외에 또 한국항공보안교육원에서 한국에 있는 항공 보안에 대한 취업과 전망 이런 것들, 또 채용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특강을 했었고요. 또 전현직 경찰관을 통해서 국내외 테러 동향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용 약정 산업체 특강은 2017년도부터 진행을 하였고요. 뭐 예를 들어서 직업 교육, 직업 윤리 및 보안 서비스 교육을 위한 보안 진로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였고요. 또 진로 설정 능력과 종합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진로 아카데미를 또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 인권 교육을 위한 통합 인성 교육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이제 채용 약정 산업체에 대한 어떤 좀 더 보다 실질적인 취업 특강을 진행하였고, 또 이제 전공과 연계 맞춤형 취업 지원, 그리고 입사 서류 클리닉과 같은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원 연수입니다. 이제 교원들도 좀 더 이제 새로운 교육과 현장 실무에 적합한 또 새로운 기술을 또 습득을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보급시킬 수 있도록 보안 검색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학생들이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호신술에 대한 뭐 기술과 새로운 어떤 이론과 기술들을 습득하게 되었고, 또 이제 화약 권총에 대한 실습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한테 좀 더 질적으로 나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현장 실무에 대한 지식과 어떤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은 20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채용 약정 인원은 총 52명으로 약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22년도까지 10명으로 하다가 2021년도 마지막 년도에는 좀 더 인원을 좀 늘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은 총 2017년부터 21년도까지 39명을 취업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취업에 대한 기준은 그 졸업한 해인 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선점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취업에 대한 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다 대기업 보안팀하고 이제 협약을 맺다 보니까 대기업 보안팀에서 취업에 대한 일정들이 뭐 제각기 좀 다릅니다. 그 일정을 2월 말로 이렇게 모든 일정을 다 맞추다 보니까 취업률이 조금 저희 입장에서 좀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3월 이후까지를 확대한다면은 3월 이후에는 10명이 더 추가로 취업을 했고 그 이후까지 더 그러니까 3월 이후까지 채용약정 협약체에 취업한 인원수로 봤을 때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75.3% 정도를 취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3월 이후 취업률까지 더 확대를 시킨다면은 99%까지 거의 100% 가까이 다 취업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취업률을 우리 성과 자료로 활용할 때 있어서 그 기간을 2월 말이 아닌 좀 더 여유를 둬서 7월이나 8월 정도로 또 여유를 둘다면은 이 데이터 값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취업률은 이제 75.3% 상당히 많이 저희 학과에서는 취업률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성과 결과입니다. 성과 결과는 재학생, 대학생, 대학, 산업체 관점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성과 결과를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학생 그 측면에서의 성과로는 이 링크 플러스 사회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보안 분야의 취업을 좀 더 많이 강화시켰고 확대시켰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진로에 대한 조기 확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또 취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좀 안전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었고요. 또 NCS 기반의 체계적인 현장 실무 교육을 통해서 그 현장의 견학이라든가 또 밀러형 실습실 구축을 통해서 여기서 실습을 통하고 또 현장 전문가가 직접 와가지고 교육을 시킴으로써 직업 적응력을 향상시켜서 직업을 처음에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서 안정적이고 좀 적응력이 빠르게 학생들이 근무를 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학 측면에서 성과를 보자면은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산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향상을 시켰다. 그래서 현재 채용 약정 산업체와의 지금 협약을 맺어서 5년간 이끌어 왔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산업체와 동일한 밀러형 교육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한테 더 질적으로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취업 역량 강화로 대학에 대한 전체적인 취업률이 향상되었고 또 취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학의 측면이고요. 산업체 측면에서는 채용약정 보안산업체 요구를 기반으로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을 운영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안 산업적 환경 변화에 따른 인재를 공동으로 양성함으로써 우수 인재를 사전에 미리 확보함으로써 인력난에 대한 해소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산업체 관점의 어떤 좋은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입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이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기업 보안팀에서 채용하는 그런 이제 면접에 대한 방법 또는 신입사원에 대한 이제 채용에 대한 절차 방법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 시험 대비 실전 면접 프로그램을 강화해가지고 최근에 새롭게 변화된 이제 채용 시험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보안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점차 좀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더 확대하고 직무의 능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설의 공동 사용 활성화입니다.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보안 산업체에서 우리 학교에 와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받기만 하는 그런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다면은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 대학의 교수들도 산업체에 가서 어떤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고 아니면은 신입사원 대상자들을 우리 학교에 공동으로 개발한 또는 구축한 시설물들을 활용함으로써 신입사원 교육을 교내에서 시키거나 이런 다양한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관계를 산업체와 대학과의 유대 관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재학생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또 특별히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은 조기 취업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빨리 그 조직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역량을 좀 더 활용하고 그 역량을 계속적으로 그 학생들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취업 후에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서 이직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서 이 교육을 시킬 때 직업을 갖게 됐을 때 직장인으로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미리 교육을 받고 스스로가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나 스트레스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지속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4개 산업체 말고 추가로 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뭐 항공뿐만 아니라 항만이라든가 국가 중요 시설 이런 보안 산업체를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취업의 분야를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 경북전문대학교 경찰항공보안과 링크플러스 사업 첨단 보안요원 양성반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2022년도 이민년 새해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모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